네,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셀링 포인트 디렉터 하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잘 나가는 퍼스널 브랜드, 잘 나가는 콘텐츠, 잘 나가는 플랫폼의 매력을 분석해 볼 거고요. 그들이 잘 나가는 비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화해서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브랜드와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그 매력 포인트를 적용시켜서 잘 팔리는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앞서서 퍼스널 브랜딩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알려드리고 점점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할 게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앞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낼 때 자신이 판매할 그 시장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퍼스널 브랜드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단순화해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듯이 세상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그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평생 노동해서 번 그런 수확물들을 가지게 되고, 생산수단을 가진 자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더 높은 부가가치의 유흥을 즐긴다던가 지식을 즐긴다던가 지배 시스템을 만듭니다. 좀 더 과거로 넘어가면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있을 수 있고요. 노예계층과 귀족이 있을 수 있고, 현대로 넘어온다면 노동자와 기업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월급쟁이들을 월급의 노예, 일의 노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가 되어야 내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생산수단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어떤 게 생산수단이었는지 알아보고 현재의 생산수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땅이 그 생산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예 집단의 농사를 지어서 만든 그런 생산물들을 귀족이나 영주들이 착취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공장, 3차 산업혁명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생산수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창조성, 그것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창조성을 가진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주입식 교육과 사회가 바라는 인재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정말 충실히 그 미션을 수행했고,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부심이 올라갔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매우 우울했어요. 무기력하고.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원하는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저를 뒤바꿔준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춤을 추고 뮤지컬을 하고 연극을 하면서 무대에 올랐던 경험이에요. 그걸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점점 제 삶의 주인이 되어 갔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 가게 되었어요. 그게 드림 팔레트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제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왠지 남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꿈,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에 담겨있는 철학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너무나 유명한 니체의 한마디가 있죠.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신을 죽여버렸을까요? 그건 니체가 살고 있던 시대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세속화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됐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실은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게 2세기 이후에 지금 21세기의 우리를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미리 예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점점 과학의 발전과 그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어지게 됐지만 그게 사람들을 오히려 두 번의 세계전쟁이라는 파멸로 몰고 가게 됐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파멸과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약간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끝없는 무기력,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물질적인 풍요는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지만 점점 더 외롭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의 예술가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지배가치를 스스로 찾고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내가 내 삶을 예술로 만들어가고 내가 스스로 예술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치와 메시지를 정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Find Your Own Color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드림 팔레트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퍼스널 브랜드 코치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만의 꿈을 찾고 당신만의 색으로 살아가길 바라길 때문입니다. 페퍼톤즈의 뉴 히피 제네레이션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 콘텐츠 안에 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가사를 들어보면요. 햇살엔 세금이 안 붙어 참 다행이야.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이게 페퍼톤즈가 노래를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바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인데요. 햇살엔 세금이 안 붙어 참 다행이다.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가사를 쓰면서 햇살을 직접 느껴보고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듦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음악, 그리고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음악을 만든 게 된 거죠. 이렇게 자신의 콘텐츠 안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프로젝트 안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렇게 메시지 자체가 그 퍼스널 브랜드 안에 담긴 것.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하정연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Find Your Own Color, 드림 팔레트,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가 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진본성이라고도 해요. 그 사람 자체가 되는 거.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면, 아인슈타인 하면 천재성, 그치만 끝없는 시도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패하지만 계속 시도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줍니다. 반대로 고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름답긴 하지만 매우 슬픈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면 매우 아름답지만 그 안에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매우 슬프다라는 그런 감정을 주게 만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한이 서려 있는 아리랑 같은 경우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서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슬픔을 음악으로 극복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우 역시도 어린 시절 가족들로부터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감정을 그림,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아름답게 승화하고 표현해낸 거죠. 비록 자신의 삶은 매우 불행했지만요. 그래서 예술가의 숙명하면 고우가 떠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을 브랜딩하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인데요. 이것을 매우 잘한 분이 바로 이효리 씨가 있습니다. 이효리 씨는 여자들의 워너비로 매우 오랫동안 군림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는 청순함, 상큼함으로 요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면 20대 중반에는 섹시함으로 섹시 디바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자신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고 털털하고 소탈한 매력으로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잘했잖아요. 이러한 그녀의 삶을 봤을 때 여자들은 한 번쯤은 이효리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만들고 욕망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결핍이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그녀가 판매하는 제품, 그녀가 한 귀걸이나 옷, 그것을 소비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욕망을 자극해서 소비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녀가 TV에 나오게 되면 채널을 멈추게 되고, 그녀가 하는 콘텐츠는 잘 팔리게 되고, 그녀의 브랜드 파워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퍼스널 브랜딩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 재능,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에서 욕망을 자극하고 결핍을 자극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와 프로젝트가 온 오프라인의 채널에 발행되었을 때 동경과 신뢰가 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팬덤을 만드는, 나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배자가 됩니다. 일단 내가 만든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이런 블로그, 이런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